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이 시간에는 AI의 출현, 계산기와 컴퓨터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컴퓨터의 출현과 더불어 파생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방과 GPS 예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파고드는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불어 인간의 심리가 인공지능의 활용에 왜 방해가 되는지 아는 것도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계산기를 배웠었습니다. 아마 컴퓨터의 역사를 배우신 분은 1950년대에 ENIAC 컴퓨터를 배웠을 겁니다. 크기는 거의 집안에 있는 방만 하고 또 그 역할은 일단 계산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사칙 연산, 그리고 정보 저장, 그리고 논리 연산, 이 세 가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사칙 연산과 정보 저장은 이미 계산기 이해에서 말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논리 연산은 AND, OR, NAND, NOR와 같은 연산을 통해서 조건부 실행을 할 수가 있고 또 for loop이나 while loop처럼 반복 수행이 가능하며 최적화라는 그러한 과제를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컴퓨터의 출현으로 인해서 산업이 바뀌고 또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수 있음을 저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를 활용해서 뭔가 수학 문제를 풀거나 혹은 과학 문제를 푸는 아이를 볼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아이가 왜 컴퓨터를 활용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그냥 종이와 펜으로 우리가 풀 수는 없나? 라고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공계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또 대학원에 가면 손으로 풀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매트랩이나 매스매티카와 같은 고급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더 어려운 문제,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인 컴퓨터를 활용해야만 우리가 더 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뭔가 하는 것보다는 그거 없이 손과 머리로만 하는 것이 더 멋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훨씬 더 크게 우리가 실력을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한 방해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의 경우만 보더라도 1950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020년도에 이르기까지 무어의 법칙을 따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저 숫자만 보더라도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급격하게 능력이 올라감에 있어서 소재와 소자를 보면 사실 트랜지스터라는 큰 우산 안에 들어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소재의 경우는 실리콘이라는 주요 소재가 아직도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소재를 만들m에 있어서 공정기술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공정기술을 좀 나열해보면 리소그래피, 데포지션, 즉 증착기술, 에칭, 식각기술, 임플란테이션, 도핑 기술, 그리고 웨이퍼의 크기, 이전에는 4인치, 6인치, 8인치였지만 앞으로는 300mm, 또 그보다 훨씬 큰 사이즈의 웨이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소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기술, 즉 인터커넥션과 패키징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의 그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나중에 여러분들과 논의하게 될 그런 인공지능의 학습 기능을 가능케 한 또 하나의 이네이블링 기술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삼천포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그러한 컴퓨터가 나오면서 파생적으로 나왔던 인공지능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래방 기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제 노래방을 가는 게 쉽지 않고 또 기회가 훨씬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K-팝도 있고요. 그래서 노래방 기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노래방 기계의 특징은 정보 저장입니다. 노래의 가사, 노래의 리듬, 노래의 음정을 다 저장시키고 그것을 곡의 제목으로 분류를 해서 번호로 매칭을 시키면 저희는 노래방 가서 책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의 번호를 찍으면 거기서 이제 음정과 박자와 리듬에 맞춰서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윗세대 분들은 노래방을 가서 가사를 보면서 노래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저희 윗세대 분들은 다 외우셨거든요. 그래서 한 100곡 정도는 머리에 갖고 있어가지고 18번 하면 제일 잘 부르는 노래도 보지 않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저희 바로 윗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세대 아래부터는 노래방 가서 가사를 보면서 불렀기 때문에 굳이 그 노래를 다 외우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노래 가사와 음정을 다 외우지 않는 세대를 무시했던 세대들은 노래 실력이 그 아랫세대보다 좋지 않습니다. 왜냐? 아랫세대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더 많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런 연습을 통해서 훨씬 더 실력이 증가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작은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노래방의 예에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파생 상품은 GPS가 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여행을 갔을 때 예전에는 책을 펼쳐보고 지도를 보면서 나침판과 주위 환경을 비교해 가면서 여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GPS를 보면서 갑니다. GPS는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최적 경로를 교통 상황에 맞춰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위임받았죠.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랑 거의 같습니다. 사칙 연산이 가능해야 되고 논리 연산이 가능해야 되며 정보 저장이 가능해야 됩니다. 위성에서 온 신호를 갖고 지도를 업데이트해 가면서 지도 정보를 계속 저장해 놓고 있어야 되며 각 길에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그 교통 상황과 거리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화 문제를 계속 풀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와 매우 유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GPS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동네는 내가 훨씬 더 잘 알아. GPS 무시해. 그러면 어떤 GPS는 또 짜증내는 GPS도 있죠. 그래서 운전을 잘하는 실력자일수록 오히려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퀴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노래방 기계는 인간의 뇌의 기능 중에서 어떤 것을 위임받은 기계인가요? 1번, 감성 기능. 2번, 자각 기능. 3번, 기억 기능. 4번, 연산 기능. 네, 바로 3번 기억 기능이죠. 곡도 기억해주고 음정, 박자 다 기억해줘가지고 우리는 그걸 따라서 부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2번, 인공지능을 활용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의 심리를 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심리 때문에 인공지능을 습득하고 또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